안녕하십니까. 밝은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저희 열렬한 구독자님께서 청도 운문사와 그 주변 암자를 한번 살펴달라고 해서 천년사찰 아름다운 운문사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운문사가 약 1500년 전 어느 선승께서 이곳에 자리를 잡아서 사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청도 운문사는 그 형국이 이 보배롭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운문사를 1500년 역사를 지닌 운문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운문사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대웅전이 앉아 있고 남쪽으로 이 가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석 있고 보물도 많고 처진 소나무도 있고 아주 역사성과 아름다움을 두루 갖추고 있고 또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산세 또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곳이 운문사고 북으로는 벚호산,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이름의 산이고, 또 북서쪽에는 호거산, 호랑이가 거처하는 산이다 해서 호거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운문사가 있습니다. 보통 일주분에 산 이름과 사찰 이름이 표기가 되는데 호거산 운문사로 표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거처하는 운문사. 근데 좀 이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남쪽으로 있는 산이 이 운문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지도로 한번 봐보실까요? 운문산, 운문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호거산은, 이 북서쪽에 있는 호거산은 운문사의 진산이 아닙니다. 주산은 운문산이 주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한번 보세요. 이것이 카카오 지도로 보는 이곳이 운문산이고, 그 운문산 아래에 여기가 운문사입니다. 그리고 좌측이 호거산, 우측이 벚호산, 지룡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호거산 운문사가 틀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운문사에는 정혈처가 있습니다. 명당 혈판이 존재하는데 그 명당 혈판의 에너지가 이 나무로 흐릅니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운문사는 운문산의 해령 고조형 형태의 사찰이에요. 이 정상에서 운문산 정상에서 우백고자로 쭉 산세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주산 이렇게 한번 내려가서 사찰터로 가고 주맥이 그리고 이렇게 감습니다. 쭉 해서 지룡산으로 해서 벚호산으로 해서 감고 벚호산 줄기에서 이렇게 또 남쪽으로 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당 혈판이 존재하는데 그 명당 혈판의 에너지의 흐름이 이 운문산으로 흐릅니다.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 주산이 남쪽에 있는 안산이 주산입니다. 그래서 운문사의 명당 혈판은 해령 고조형의 명당 혈판이기 때문에 주산이 운문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 이름을 호랑이가 거처하는 운문사의 뜻인 호거산 운문산이 아닙니다. 운문산의 운문사예요. 운문산, 운문사가
이 에너지, 땅속 에너지 체계에 훨씬 더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문사는 이제 그 비군이 사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께서 기거하는 비군이 명찰이 되겠습니다. 운문산, 운문사. 주산이 운문산입니다. 호거산이나 벚거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뭐 어떻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운문사가 서기 560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운문사가 여기에 있고, 이 운문사가 있고, 여기에 네오남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에 사리암이 있어요. 이쪽 사리암은 붉은색으로 칠하지 않겠습니다. 이쪽에 사리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서쪽으로는 작은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운문사하고는 별도의 다른 사찰인 것 같아요. 운문사의 또 다른 어떤 암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또 작은 선방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문사가 거느리는 종찰은 이 암자 네오남과 이 사리암이 있습니다. 이 운문사 안에는 명당 혈판이 존재합니다. 네오남과 사리암은 각각 비명당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리암은 이 산의 형국을 보면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자리는 반음반향의 흉지터가 많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리암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도 안 되는 0.5 정도, 0.5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정도의 아주 미미한 반음반향터입니다. 건강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반음반향 에너지가 약합니다. 네오남은 마이너스 1 정도의 비명당입니다. 이가 어떤 명당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왜 빨갛게 칠해놨냐? 이 원형 안에 암자를 지을 대명당 혈판이 있어요. 이 안에. 기존의 네오남태에는 명당 혈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원 안에는 명당 혈판이 존재해요. 그 자리에 암자를 지어야 합니다. 안타깝죠? 사리암에는 어떤 명당터도 없습니다. 이곳은 아주 미미한 반음반향의 흉지터입니다. 근데 흉지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해무득하다고 할 정도로 미미한 음에너지와 양에너지가 1초도 안 걸리는 간격으로 나옵니다. 명당 이런 불균형한 터에는 음에너지나 양에너지가 반음 반향으로 나오는 흉지터가 많습니다. 그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곳은 뾰족한 칼날 같은 맥이 내려온 자리에 이렇게 어떤 암자터인지 선빵인지 모를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흉지터는 아니고 비명당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운문사 경내에 어디가 진열처인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오남도 사리암도 비명당입니다. 그런데 네오남 근처에는 명당터가 있습니다. 이 원형 안에. 거기다 암자를 지으셔야 돼요. 이제 운문사 경내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운문사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주변 산세가 이 보국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운문천도 감고 돌고 또 산세도 아름답고 또 역사적인 사찰이기도 해요. 1500년이나 되고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가 여기 이곳에서 집필이 됐다고 그래요. 운문사에서. 그만큼 역사성이 아주 깊은 사찰입니다. 그런데 이 운문사 전체 터전은 조계사, 조계종의 본찰인 서울에 있는 조계사나 또 순천의 송광사 이런 부여의 무량사 이런 절처럼 전체 사찰 경내가 명당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딱 한 곳에 명당 터전이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이 중창불사를 하시고 할 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용보전짜리 이 북쪽에 앉아서 남향을 하고 있는 대용보전 이 가람 배치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배치예요. 왜냐? 명당 혈처가 대용보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운문사는. 그 명당터가 어디 있느냐? 이 디귿자의 가장 남쪽에 있는 이 건물이 명당터에 앉은 건물이에요. 청풍료 바로 앞에 건물. 스님들이 거주하는 건물 같아요. 그래서 주무시고 스님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아니라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도서관으로 나오네요. 삼장원이라는 건물입니다. 이게 이 삼장원은 부처님의 말씀과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율법과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논하는 논으로 이루어진 이 삼장이라는 뜻으로 삼장암으로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삼장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삼장원. 청풍료 은행나무 옆에 이 자리가 대명당 헬판입니다. 이 삼장원 자리가. 그리고 나머지 이 건물들은 명당터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 음에너지가 약한 마이너스 1, 2에 아주 좋은 터전, 보배로운 형국에 앉아 있는 건물이고, 근데 명당 혈파가 눈부시게 발현하는 곳은 이 삼장원 건물입니다. 이 삼장원 건물의 규모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명당 혈파의 규모. 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 이 삼장원터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명당 혈판이 앉아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 이 동쪽으로는 이 지점까지 명당 혈판이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딱 이 지점. 서쪽으로는 이 지점입니다. 이제 점을 찍었고요. 한번 명당 혈판의 크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면적을 측량을 하면 몇 평짜리 대명당 혈판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청도 운문사의 유일하고 가장 큰 명당 혈판입니다. 사실 이곳에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을 이곳에 지어야 돼요. 그런데
1500년 전에 이곳에 사찰을 운문사를 처음 개창한 분들 또는 중창한 분들의 고민이 뭐였을까 싶으면 이 남쪽 끝에 명당 혈판이 있어서 여기에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을 짓게 되면 이 남쪽에 가람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곳에 대웅전을 짓고 북향으로 가람을 배치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남쪽을 광명한 남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북향을 바라보게 되는 아주 기이한 가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천하대명당 혈판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된 거예요. 이 자리가 이 딱 사각형 이 자리가 명당 혈판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혈이라고 말하죠. 이 사각형 안에서만 광명한 명당 혈판이 나오고 명당 혈파가 나오고 이 실을 띄워놓으면 이 실 밖은 마이너스예요. 음에너지가 나와요. 딱 이 범위예요. 이걸 면적으로 대면 몇 평인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 자리가 명당 혈판이에요. 운문사에. 근데 이 자리가 대웅보전이 앉지를 못했어요. 왜냐? 이 남쪽이 산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넓은 공간은 이 공간이 북쪽으로 열려 있는데 이 넓은 공간 안에 북향으로 건물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 남쪽 끝에가 혈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당터를 비워버리고 비명당 자리에 대웅보지라는 여러 정각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초기 이 터를 잡으신 어떤 선생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분도 아마 이 자리가 명당 혈판이 이곳에 있다는 걸 알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제가 만약에 이 절태에 대웅전을 짓는다면 반드시 이 자리에다가 북향으로 또는 남향으로라도 이 자리에다가 가람을 배치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좀 살리면서 이 공간을 좀 넓게 어떤 작업을 해서 그 가람은 뒤쪽에 배치하더라도 이 대혈에다가 대웅보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만이 청도 운문사의 대명당 혈판입니다. 여기서만 명당 에너지가 나와요. 이 사각형 안에서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음에너지가 아주 약한 그 좋은 터전입니다. 아주 보구 형태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북향으로 앉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람 배치를 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남쪽에 있는 운문산 자락을 주산으로 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이 명당 혈파의 에너지가 이곳에서 남으로 흘러요. 이렇게 운문산 정상을 향해서 명당 혈파가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북향으로 가람 배치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향으로 안치되 이 건물을 대웅보전을 여기에 남향으로 안치되 그냥 여기는 마당 정도와 탑과 마당 정도를 만들고 나머지 가람 배치를 이런 식으로 앉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도서관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천하의 대혈판을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장원 부처님의 말씀과 계율과 그리고 설법을 뜻하는 삼장원 이 도서관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자리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 자리가 좋아서 여기에서 이 삼장원 자리에서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하셨는지도 모르죠. 이 대웅보전에 앉아서 삼국유사를 집필하지는 않으셨을 테고 도서관으로 쓰인다니 뭐 용처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찰에서 이 정도의 대명당 혈판이 있는 사찰에서는 이 자리가 대웅 보전 자리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 대웅 보전에서 참선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의 발원이 원하는 염원의 끝에 다 다다르게 된답니다. 명당 혈처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도서관에서 108배 하시고요. 이 삼장원이 천하대명당 혈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오남은 비명당이에요. 사리암도 비명당이고 약간 반은 반영에 아주 약한 흉지파가 나옵니다. 그 네오남 옆에는 대명당 혈처가 있어요. 그곳에 암자를 만드셔야 돼요. 이 원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정각이 있는 이곳도 비명당입니다. 오직 청도 운문산 운문사는 삼장원이 앞마당까지 해서 딱 이 범위로 대명당 혈판입니다. 참고로 이 운문사 명당 혈판이 몇 평 정도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약 700평입니다. 이 혈판 크기가 700평. 상당히 크죠. 700평이 이 직사각형 이 700평이 청도 운문사의 진처입니다. 도서관으로 쓰이고 있는 삼장원입니다. 이곳이 운문사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도서관보다는 참선처나 수많은 신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로 쓰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대명당 혈판이 이 혈파가 책들이 그 명당 혈파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책들이 그냥 썩지도 않고 만년, 10만 년, 100만 년 동안 보존될 도서관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대명당 혈판이 존재하는데 700평의 대명당 혈판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참선처로도 못 쓰고 기도하는 곳으로도 못 쓰고 책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네요. 어쩌겠습니까? 땅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셨나요? 대구 남쪽에 있는 청도 운문사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이곳에는 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네오남도 아주 아름답고요. 네오남 근처에 대명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드릴 게 암자 중에 이곳에 명당 암자가 있어요. 운문사 북쪽으로 보면 벚호산이라고 있습니다. 벚호산 그 바위 능선 아래에 북대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청도 운문사를 가셔서 기도를 하고 싶으면 소원을 빌고 싶으시면 이 북대암 암자에 가서 소원을 비시기 바랍니다. 이 북대암이 대명당 혈처입니다. 한번 그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북대암의 주요 정각, 이 암자 이 자리가 정확하게 명당 혈판에 앉았습니다. 이 마당은 아니에요. 이 주변에 부속 건물들도 마이너스 자리에 다 앉아 있고요. 이 북대암 본찰만 본 건물만 명당터에 딱 앉아 있습니다. 청도에 가셔서 운문사를 방문하시면 소원을 빌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관에 들어가서 삼장원 도서관에 들어가서 소원을 비시든지 아니면 이 북대암 이 암자에서 108배를 하시고 소원을 염원하세요.
굉장히 강한 명당 혈파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자 정각은 방향도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 에너지가 정확하게 동남향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자 손양 정도로 흐르고, 그리고 올라오는 뒷문 자리도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북대암이 대명당 혈판입니다. 사리암과 네오남은 명당 터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흉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리암은 아주 미약한 흉지예요. 그걸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이곳이 사리암입니다. 이 산세 지형의 형태를 보세요. 매우 어지럽고 불균형하지요. 이런 자리에는 반음반향 흉지가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는 아주 미약합니다. 반음반향의 에너지가 아주 미약해서 그렇게 건강에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산세가 아주 불균형한 자리가 있어요. 이것이 전주 모악산 서쪽에 있는, 모악산 정상 서쪽에 있는 기신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도 산세가 매우 불균형해요. 이렇게 보면 어지러운 느낌이 바로 들어와요. 이 지형 안이 반음반향 흉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영상에서 귀신사가 있는 이 지형에서 사시면서 잠을 못 자시고 편안한 잠을 못 주무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집터를 떠나셔야 돼요. 이렇게 산세가 불균형하고 어지럽게 생긴 자리에는 반음반향의 흉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리암이 있는 이곳도 산세가 매우 불균형하고 어지럽습니다. 근데 다행히 사리암은 미약합니다. 흉지파가 아주 미약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청도 운문사, 아주 아름다운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운문사의 진열철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청도 운문사에는 약 700평의 대명당 혈판이 삼장원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700평입니다. 지금은 삼장원이 도서관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것을 스님들의 수행처나 또는 불교 신자들의 기도처, 이런 용도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 대명당 혈판을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으로 쓰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삼장원 자리를 대혈판에 맞는 용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 아래에 천하대명당 혈판이 있는 청도 운문사를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감상 잘 하셨습니까? 땅속의 에너지 체계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짝대기 풍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명당 터전은 산을 타고 내려오지 않아요. 평수가 0. 몇 평에서 700평 또는 25,000평, 12만 평, 800만 평, 제일 큰, 제가 찾은 것 중에 제일 큰 혈판의 규모가 800만 평입니다. 크기가, 명당 혈판의 크기가. 이처럼 직사각형으로 그 면적이 다 계산이 됩니다. 여기도 명당, 저기도 명당. 산을 후비고 다니면서 아무리 산 능성을 타고 다녀도 짝대기 풍수들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명당터, 명당 혈처 구경도 못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점점 더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